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북이를 열심히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거북이를 열심히 키우는데 정말 열심히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시간이 없고 키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강가나 저수지, 그 다음에 호수, 연못 뭐 이런 데다가 우리 거북이를 그냥 자연에다가 풀어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방생, 우리 거북이가 방생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생물들을 키우실 때는 우리 생물들을 데리고 오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누군가로부터 거래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판매가 되는 거를 분양을 받거나 그리고 무료 분양을 받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키우다가 정말로 키우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싶어서 우리 거북이 친구를 방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올까요? 한 마리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한 마리로 인해서 수십만 마리가 번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오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거에 붉은기 거북의 예시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머리엔 노란 줄무늬, 녹갈색 등껍질엔 옅은 무늬들이 보이는 30cm 크기 거북이. 2016년생으로 추정되는 1.2kg 무게의 이 거북이는 지난 3월 30일 중국 줄무늬 목거북과 함께 환경부 생태계 교란종으로 신규 지정된 리버쿠터입니다. 지난주 청주 가경천 인근 도로에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거북이가 이제 길가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유해동물일 가능성도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풀어주지 않고 당직일로 가져왔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옮겨지긴 했지만 생태계 교란종으로 이동 자체가 금지돼 환경청 권고에 따라 안락사 처지에 놓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공고 기간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인도적 처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버쿠터는 인기 반려 거북이로 올해 초만 해도 마트와 상업수족관 등에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기되거나 방생되면서 청주 명암저수지 등 전국 생태공원과 하천 등에서 폭넓게 발견됐고 붉은기 거북과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겨울을 잘 보내고 또 번식하는 것들이 확인되고 남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아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토종인 남생이가 살아갈 환경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국 수입과 판매가 모두 금지됐지만 여전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리버쿠터. 아무 제약 없이 온라인 주문을 통해 택배로 받을 수 있고 생태계 교란종인지 모르고 사는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유통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단위로 해서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팔고 그럼 다 폐기하라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떻게 그렇게 막 죽일 수도 없는 거고. 환경부는 자영업자 고충은 이해하나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거쳤고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입 등을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키우고 있던 경우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별도 환경청 허가를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붉은기 거북도 처음에는 귀여운 친구들이었죠. 이렇게 커먼 머스크 터틀처럼 지금 거북이들처럼 똑같은 거북이의 한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께서 외래종으로서 새롭게 분양이 되고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로. 조금씩 들어오더니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996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방생으로 우리 붉은기 거북 친구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방생을 주제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민물이나 아니면 하천, 저수지 등에 막 풀려나게 되죠.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약 600만 마리가 풀려나게 되죠.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그 많은 개체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개체들로 인해서 왜 중간에 피해를 입게 될까요?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왜 중간이 피해가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생태계를 보면요, 최상위 포식자가 있을 거고 중간층이 있을 거고 그 중간 밑에가 최하위 포식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층과 최하위 포식자들 사이에 외래종들이 계속해서 여기 사이에 투입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지금 토종 거북이인 자라와 남생이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소개구리와 그 다음에 붉은기 거북이, 그 다음에 다른 많은 개체들, 동물들이, 외래종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때마다 중간 그 생태계들이, 먹이사슬이 계속해서 깨진단 말이에요. 외래종 거북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까지 국내외에 이제 알려진 이제 외형적 이제 피해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 사례로는 이제 먹이사슬을 이제 교란하거나 고유의 이제 토종 생물들을 이제 먹어버리는 거죠.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남생이 해칠링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종 생물을 이제 먹어버리는 섭식하거나 생태적 지위가 이제 비슷한 유사한 토종 생물과 먹이, 서식지, 산란지 등을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국내의 토종 생물들을 멸종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산림이나 습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외래종의 방생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외래종이라는 숫자가 한두 마리면은 뭐 물론 문제가 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버려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천에 버리고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버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해소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요? 외래종을 왜 그런 걸까요 대체? 중간이 계속해서 파괴가 되니까 생태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중간이 많은 친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먹이사슬로 인해서 계속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친구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버리지 말아달라, 끝까지 책임을 져라.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상위 포식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생태계에서 중간이 계속해서 사라지게 되고 환경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게 되고 무언가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귀엽고 키워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키우다가 지겨워, 이제 뭐 좀 그만 키워야겠다 싶을 때 사람들은 생각해요. 얘 한 마리쯤 버려도 문제 없겠지라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몇 마리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숨어서 알을 낳게 됩니다. 그 붉은기 거북 알을 계속해서 찾고 잡아서 그 수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찍고 뭐 알을 잡아서 뭔가 갖다 버리고 기증을 하고 뭐 죽이는 붉은기 거북을 잡는 영상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왜 대체 붉은기 거북을 잡을까? 왜 없애려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순간으로부터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거북이를 책임을 꼭 지시고 끝까지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